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의 모든 법원도 지금은 여름 휴정기라고 합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최근 새로 생긴 여러 법안과 제도 등 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예,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원 휴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휴정 기간에 변호사들도 휴가를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전국 법원이 1년에 두 번 휴정기를 가지거든요. 네. 한 번 휴정기 두 주씩, 음, 두 주씩 두 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를 가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 업무도 재판 기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음. 이런 휴정기에 저희도 대부분 휴가를 떠나고 네, 법원이랑 변호사 사무실도 제일 한가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세라 변호사께도 지금 휴가 기간이신가요? 네, 네. 휴가 바닷가로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은 안 타셨네요. 네, 아래만 탔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출생신고 의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미출생신고 영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이때 네. 이제 살해된 그 신생아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영아 살해 또 유기 범죄에 대한 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영아 살해범 그리고 영아 유기범에 대해서도 예.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엄밀하게는 영아 살해죄라는 범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아,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던 영아 살인죄가 없어지고 영아 살해한 경우도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영아 살해죄 규정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음. 개정 혹은 삭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죄와 별개로 영아 살해죄나 영아 유기죄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상으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네.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더 가중 처벌이 돼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렇게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에 비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대한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경했던 것이죠. 이것은 뭐 분만 직후는 약간 흥분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부모의 행동을 조금 더 특수하게 책임이 경감되는 면으로 보았던 것도 있고 또 이 제정 시기를 보면 광복과 전쟁으로 사회 혼란이 크던 시기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봤던 거죠. 그때는 아이도 많이 낳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 면에서 가볍게 다루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영아의 목숨은 일반 사람의 목숨과 좀 다르다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영아 유기죄도 동일하게 이번 법 개정으로 없어지게 된 건가요? 네, 영아 유기죄도 마찬가지고 살인죄랑 마찬가지로 네. 그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양육 불가 등 참작할 만한 사유로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법 개정이 돼서 일반 유기죄랑 똑같이 처벌이 되게 되고요. 그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 개정안은 공포되게 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영아 살해 유기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일반 살인 및 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네.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는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요즘에 그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개 식용 부분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논란이 큰 네, 이유가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법에 개의 지위, 강아지, 개의 지위에 네. 대한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축산법에서는
개를 식용이 가능한 가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이라는 곳에도 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개고기 식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법률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내용이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 개고기 식용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먼저 축산법은 이제 가축을 대규모로 이용하거나 번식, 허용, 식용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고 예.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을 기른다고 해도 이것을 함부로 도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생이랑도 관련이 되고요. 네, 그렇죠.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도살하는 과정이나 위생 기준 같은 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법은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그 기른 가축을 도축하고 식용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크게 보면 기르는 것, 또 도축하는 것 네. 이것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법은 노새, 당나귀, 토끼 이런 네. 것과 함께 개를 식용이 가능한 가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정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원료가 되는 종류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면 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단체가 이런 부분을 보면 개고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도축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를 도축할 수 있는 가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 네. 결국에는 개를 죽이는 행위는 일종의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가 되는 네. 거네요. 그것이 바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원칙적으로 지금은 법이 허용해 주지 않는 이상 동물에 대한 살해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돼요. 동물학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뭐 소나 다른 가축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도축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법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동물에 대한 살해 행위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그 도축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이유가 네.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 방식이나 위생 기준을 정해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개는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인 게 도축 과정이 제각각이고 매우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축들은 유통 전에 사전 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개고기 같은 경우는 받지를 않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견협회에서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고기도 다른 가축 고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도축,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자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률적인 어떤 모순, 혼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게 그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것도 네. 이 식용 금지에 대해서 좀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워낙 그 반려인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작년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42%, 그렇다가 30% 이렇게 동의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또 응답자의 거의 94%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고 88%는 개고기를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요.
일단 뭐 반려 인구가 뭐 1,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는 걸 보면 네. 대부분 이제 그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개나 고양이 식용 문제도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그 방송법 개정안도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방송법이 개정돼서 기존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TV 수신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2,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기세랑 같이 내게 돼 있었죠. 네, 그것을 전기세랑 같이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네.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징수되다 보니 이걸 내지 않으면 오히려 단전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이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징수가 됐으니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요.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겠죠. 다만 따로는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아마 아직은 그 지금 제도 정비 중인 것 같은데 아마 별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TV 수신료에 대한 징수 방법이 달라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분리징수까지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법률 톡톡 김사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